한 10월, 11월, 12월 들어서 제가 이슈엔 연장 진행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전문가들에게 시장의 모멘텀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재료들 어디까지 계속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변수, 리스크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디가 지지선일까요?를 계속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라고 예외는 아니고 또 이것이 또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점검은 해봐야겠죠. 오늘도 이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안 좋아도 저희만큼은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변수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들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솔직히 좋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넘어가면서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의 단초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화요일 날이 되겠죠. CPI 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5%로 예상치 1.4% 정도를 약간 상회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시장에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과는 그 괴리가 좀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일단 그 이유 자체를 말씀드리면 식용농산품 시장 가격이 4주 연속 소폭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북방 쪽의 강설 영향으로 야채의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PO 같은 경우가 지금도 아마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최대 이슈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9개사 정도가 IPO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금 이탈 속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기존에 좀 말씀드려왔고요. 다행히 지금 같은 경우는 상해종합지수가 0.6% 정도 빠지는 수치. 일단은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치 자체로 수치에 좀 변동폭은 좀 있긴 있겠지만은 다행히 밑꼬리를 1% 이상 하락을 했던 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지금으로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9개, 10개사, 지금 9개사가 좀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 이탈 혹은 시장의 변동성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3,300에서 3,700포인트의 박스권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면 지수 밴드를 보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오늘 이슈가 가장 커졌었죠.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슈를 좀 말씀드릴 텐데 주말에 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12일 날 같은 경우에 인민은행에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바스켓 통화로 봐야 한다라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SDR 편입이 되면서 13개국 정도의 통화 바스켓을 보면서 위안화를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미국 금리 인상 15, 16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점과 맞물려서 일단 중국 쪽에 어느 정도의 통화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하지만은 일단 코리아 시장이라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호적이진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지난주에 발표한 PPI 지수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PPI 지수가 말씀을 보면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정도 빠진 수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자금난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는 중국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통화를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코리아 시장에 약간 정도 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은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공작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또 발표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소매 판매 지수가 좀 발표를 했는데요. 11.2% 증가. 전망치는 11.1%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전월 동기 대비해서 11% 소폭 상승한 효과고요. 산업생산 지수는 6.2%, 예상치는 5.6%에서 0.6% 정도의 상승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가 16%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소형차의 취득세 감면 정책 때문에 일단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와 호재가 지금 혼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지금부터라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신다면 지수상에서는 밴드 플레이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부터 좀 시작되는 IPO 같은 경우 다음 주 월말까지 변동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시향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설명 들으면서 특히 위안화 얘기 나왔을 때는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시장 자체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바닥권에서 다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저희가 뭐 일정 수준 종목을 얘기를 해주시면 한번 시간을 갖고 리뷰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기존에 말씀드린 첫 번째 종목인 통화동보제약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화동보제약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그러니까 2세대 인슐린을 최초 개발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로컬 기업으로서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국의 당뇨병 인구 증가 및 향후 진단을 확대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노표라든지 보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차차 하겠고요. 통화동보제약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일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O2O, 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확장을 하면서 영업이익 증가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요. 통화정보제약이 차트인데요. 일단은 8월에부터 시작된 어떤 박스권, 어떤 수렴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조금 있으면 금방 모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평선들이 밀집하게 된다면은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한 번 정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당뇨병 시장 자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기술력과 같이 가지고 있는 통화동보제약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수 밴드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지수 저점일시 매수를 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메아생물이라는 종목입니다. 메아생물 아시다시피 아마 좀 말씀드린 한 3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의 MSG, 아시다시피 MSG랑 아미노산, 복합비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SG 시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좀 말씀드렸어요. MSG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의 55%, 공급의 77%를 차지하는 중국은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 MSG 시장을 잡는 업체가 일단은 1등 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5년 상반기 매출 구성 보시면은요. 일단 MSG가 41% 정도, 아미노산이 38%, 전분이 10% 정도의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MSG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라이신, 그다음에 라이신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라이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위, 3위 업체들의 시장 대출을 기다리는 전략까지 일단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메아생물의 입장에서도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지수 밴드를 보시면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트도 역시 지금 200일선이 지금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일선이 약간의 갇혀 있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아까 통화정보대학 같은 경우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평선이 좀 모이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 업사이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정도 지금 다른 후강통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지나치게 바닥을 팍팍 쥐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추세가 이탈돼서 하방으로 내려 꺾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한 방에 위로 돌리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정책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모멘텀이라든지 테마, 기타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이 종목 쪽으로 지금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고요. 하게도 집중을 하신다면은 일단 후강통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고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면서도 또 현재 또 매수 가능한 두 종목, 통화동보제약과 매화생물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만큼은 저도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이 시연 현장을 진행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또 시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만큼 여러분들도 어느 때보다 조심조심 하시면서 좀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내일도 중요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